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저녁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습도가 높은 가운데 오늘 자외선 지수도 강하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하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목요일인 오늘 우리 지역 하늘 구름이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양은 적겠습니다. 또 내일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 18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 예상되고요. 낮에는 햇볕에 의해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고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모레 늦은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시 추모공원 부지로 구룡포읍 눌테리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높은 주민 수용성이 크게 작용했는데요. 포항시는 약속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구룡포 개발을 위한 TF팀을 꾸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시 추모공원이 들어설 부지가 결정됐습니다. 포항시는 위원회 평가를 통해 신청지 7곳 가운데 구룡포읍 눌테리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지 선정에는 주민 수용성이 크게 작용했습니다. 부지 선정위원회는 접근성, 주변 여건, 경제성, 토지 활용성 등 정량 평가 점수는 큰 차이가 없었고 주민들의 의지가 강한 곳을 최종적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량평가에 대해 가지고는 점수가 2점승 여러 차례였기 때문에 아마 우리 추인 위원님들께서 다소 집회 반대가 없는 곳에 가야 원활하게 앞으로 진행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추모공원이 들어설 구룡포읍에는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포항시는 주민지원기금 40억 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 20% 30년 지원 등 당초 약속했던 혜택뿐 아니라 이를 넘어서는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중 TF팀을 구성하고 구룡포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장내 시설이란 측면에서 님비 시설 이런 것을 모두 감수해주고 신청해주시고 선정 대신 이 구룡포 지역의 종합개발계획을 마련하고. 구룡포 주민들은 침체된 마을의 발전을 기대하며 크게 환영했습니다. 업이 굉장히 침체됐잖아요. 일거리도 부족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외지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될 그런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라든가 또 그런 데 대한 기대가 큽니다. 포항시는 선정되지 못한 신청지 6곳에 대해서도 3억 원에서 5억 원을 투입해 주민 수건 사업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화장장인 추모공원은 부지를 찾아 나선 지 5년 만에 힘겹게 결정됐습니다. 지리한 과정이었지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신설 기준을 강화하는 경북 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초등학교의 경우 최소 24학급, 중학교는 21학급 이상은 돼야 신설 허가를 내주기로 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공동주택 개발 지역에 학교를 신설해달라는 요구가 많지만 현재 24만 명인 학령 인구가 10여 년 뒤에는 지금의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학교 신설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영덕군은 지난 2020년 지역 문화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지난 4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각종 공모 사업에서 52건, 10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로 농어촌 문화소외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덕군 영해장터거리에서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는 영덕문화제 야행. 영해 근대 역사 공간을 12가지 테마로 나눠 펼쳐지는 야간 축제로 올해까지 3년 연속 국가유산청 문화유산 공모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지난해 10월 영해 만세시장에서 열린 스트릿 아트 페스타도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해외 설치 미술 작가가 참여하고
드로잉 퍼포먼스와 함께 시장 상가에서 현대미술전 등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졌습니다. 전통시장에 자주 찾아와서 볼거리를 만들어 주시면 젊은 소비자들도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이런 기회가 자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지난 2020년 설립된 이후 새롭게 시도해온 문화예술 프로젝트로 인구 소멸 위기를 맞은 농어촌의 지역 재생을 돕고 문화적 활기를 불어넣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쇠퇴해가는 지역 시장 상권을 문화예술로서 다시 이제 복원해서 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진행했다는 게 가장 큰 의의고요. 실질적인 문화 향유에 기회를 제공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도 축산항 100년 역사를 기록하는 공공예술 프로젝트와 찾아가는 마을극장, 청년문화 네트워크 사업 등 15건의 공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단 출범 이후 4년 동안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모 사업에 52건의 사업이 선정되면서 10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국가 공모 사업이라든지 여러 기관에서 하고 있는 지원 사업들을 저희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한 4년여 정도 이게 지금 상당히 주민 역량들이 축적이 돼 있는데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지역문화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귀농 귀촌 인구가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농 인구는 1,540명으로 전년보다 16.7% 줄었고 귀촌 인구도 5% 감소한 40만에 그쳐 귀농 귀촌 인구 모두 2년 연속 감소했습니다. 귀농 귀촌 인구 감소의 원인으로는 전반적인 이동 인구 감소와 도시 지역 60세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 증가 등이 꼽혔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가 컸던 경북은 장마철이 다가오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일선 행정기관의 대처와 준비 자세에는 온도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형 고사목이 위험해 보인다며 주민들이 수차례 민원을 넣어도 행정당국이 뒷짐만지고 있다가 결국 고사목이 쓰러지는 아찔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전합니다. 안동시 풍산읍의 한 농촌 마을. 농로에 세워진 14m 높이의 전신주 2개가 잇따라 맥없이 부러져 있습니다. 요 왔는데 뒤에 와랑상그래요. 이를 보이기는 지금 정부 연기가 먹썩 나면서 큰일 났죠. 전설 때 오토바이 걸렸으면. 주민 신고를 받은 한국전력 관계자들이 현장에 출동해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주 2번 교체를 하고 변압기도 너무 작고 변압기도 교체 서로 하고 전주를 서로 빼고 꽂고 해야 하니까 시간이 좀 지체 좀 됩니다. 인근 마을의 전기 공급이 대여섯 시간 끊기면서 주민들은 무더위에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냉장고에 음식도 막 이제 저거 안 되면 버려야지. 덥고 빨래도 못 씻고 그냥. 멀쩡하던 전신주가 하루아침에 왜 부러진 걸까? 원인은 농로 옆 산 비탈면에 심겨져 있던 대형 고사목이었습니다. 오전 8시쯤 보시는 것처럼 둘레가 성인 2팔보다 큰 아름드리 나무가 전선 위로 쓰러지면서 사고가 난 겁니다. 이 전선과 연결돼 있던 전신주들이 도미노처럼 함께 쓰러진 건데 사고 당시 지나던 사람이나 차량이 있었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예견된 사고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고사목 상태가 위태로워 보여 3달 전부터 읍사무소에 서너 차례나 고사목 제거 민원을 넣었지만 감감무소식이었던 겁니다. 가지가 한번 부러졌었어요. 그래, 이건 안 되겠다, 너무 위험하겠다. 그래서 읍사무소에다가 담당 공무원한테 통화를 하고 이거 빨리 급하니까 우선 좀 처리해달라. 민원이 계속되자 이번에는 이장을 통해 산 주인의 수목 제거 동의서를 직접 받아오라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위험목 제거를 위해선 통상 민원인이 산주 동의를 받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급박한 위험이 예견될 경우 지자체가 직접 산주에게 동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읍사무소는 수차례 민원에도 현장 방문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주민이 와서 정말 급하다고 얘기한 거는 일단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보고 돈이 들더라도 우선 처리를 먼저 해야 되지. 그때만 처리했어도 이런 사단이 안 났단 말이에요. 그죠? 인사사고도 날 뻔했었고. 진짜 일 처리가 너무 그냥 책상머리에 앉아갖고.
사고 현장에서 기자가 민원 처리 경위를 묻자 공무원은 민원 자체가 없었다며 도리어 황당한 답변을 내놓습니다. 원래 민원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건에 대해서요. 아니 없었어요. 누가 그래요? 오라 그래봐요. 본격적인 취재가 시작되자 해당 읍사무소는 안일했던 행정 처리를 인정한다며 앞으로는 적극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뒤늦게 내놨습니다. 크고 작은 자연재해를 눈앞에서 겪고도 안전조치에 미온적인 일선 행정기관의 자세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어제 건설 현장과 물류, 유통, 제조업 등 취약 사업장을 대상으로 화재, 폭염, 호우 대응 조치 감독을 실시했습니다. 작업장 내 가연물을 파악했는지, 화재 위험 작업에 대한 작업 계획을 수립했는지 확인하고 폭염 관련 기본 수칙 준수 여부 등을 현장 점검에 지도했습니다. 또 호우와 태풍에 대비해 위험 요인을 개선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한 안전 보건 가이드를 배포합니다. 지난달 안동에서 열린 축제에서 한 여성 공연 참가자가 부상을 당했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고에 대비해 주최 측이 보험에 가입했지만 관람객 사고만 보장되는 상품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의적 차원의 보상 말고는 대책이 없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김건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안동 차전장군 노국공주 축제 때 차전놀이 공연에 참가했던 이모 씨는 상대편과 부딪혀 갈비뼈 등에 부상을 입고 3주 동안 치료를 받았습니다. 주민 강좌 수강생으로 축제에 동원됐지만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개인이 모든 걸 다 감당하라고 그냥 제 몫으로 남은 거예요. 모든 그런 게.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고. 사고에 대비해 주최 측이 보험에 들었지만 관람객 사고만 보장할 뿐 공연 참가자나 진행 요원 등 주최 측 인원에 대해서는 보장을 하지 않아 보험 처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 관람객으로 참여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관계자는 해당이 안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사의 관계자라고 표현하면은 조금 뭐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공연비 같은 대가를 받기 때문인데 차전놀이 공연 참가로 받은 비용은 50만 원. 그마저도 혼자의 몫이 아니라 주민 강좌 수강 단체에게 지급된 겁니다. 축제를 주최한 안동문화원은 보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딱히 뭐 저희가 이제 뭐 회계법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규정상이라든가 뭐 어떤 그런 대책이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다쳐도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 행사 전용 보험인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 참가자가 보장을 받으려면 주최 측이 사전에 명단을 제출해야 하고 1인당 10,000원 정도씩의 보험료를 내야 합니다. 참가자를 일일이 특정해야 하는 데다 보험료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보험사가 가입을 꺼려 쉽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제 행사할 때 이걸 갖다가 1인당 뭐 맨날 다 받아서 이 보험을 넣어야 될 것인가. 근데 이런 보험 자체를 아마 저 영업배상 책임보험에서는 안 받을 겁니다. 일단은 이게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금. 안동뿐만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 모든 지자체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주최 측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보상하는 것 말고는 피해 보상이 어려운 상황. 보험제도의 보완과 손질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김건엽입니다. 포항시립교향악단 제208회 정기연주회 팡파르가 오는 7월 4일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 현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창웅 지휘자와 대전시향 트럼펫 수석 유병엽 교수의 협연으로 차이콥스키 이탈리아 기상곡, 아르투니안 트럼펫 협주곡, 무소르스키의 전람회의 그림 등 무더위를 날릴 화려하고 웅장한 곡으로 구성됐습니다. 티켓은 전좌석 3,000원이며 자녀석에 한해 현장 구입이 가능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어제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9라운드 경기에서 전북 현대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전반 15분 전북 티아고에게 선제골을 허용한 포항은 전반 19분에 터진 오베르단의 골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지만 수비 라인을 내린 전북의 밀집 수비에 막혀 추가골 사냥에 실패했습니다.
목요일인 오늘은 우리 지역 하늘 구름 많다가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비 소식도 있는데요. 오늘 저녁부터 내일 새벽 사이 대구와 경북 남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비의 양은 적겠고요. 내일은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소나기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 기온은 어제와 비슷합니다. 대구의 아침 기온은 18도로 출발해 낮에는 29도까지 오르겠고요. 낮에는 햇볕에 의해 자외선 지수가 높음에서 매우 높음 단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대구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다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곳이 많겠는데요. 습도가 높아 체감 온도도 31도 안팎까지 올라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제주도 남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구름 많다 대체로 흐려지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18도, 고령은 16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낮에는 대구 29도, 고령은 26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7도, 청송은 14도로 출발합니다. 낮에는 안동 30도, 청송도 30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겠습니다. 포항의 기온은 20도로 시작해 낮에는 27도 전망됩니다. 당분간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모레 늦은 밤부터 장맛비가 시작돼 다음 주 수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